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입니다. 저는 CBS 노컷뉴스의 박세윤 기자고요. 옆에 OSN, 오센의 서정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예, 마감 직전 토토라는 명칭에서 아마 느낌이 팍 오시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국내 프로농구, 더 나아가서 미국 프로농구의 실시간 부상 변수와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토토 전문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그동안 정말 토초 유저들이 정말 목말라 했던 현장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존의 토토 분석은 뭐 단순히 전문가 분석 그리고 슈퍼컴퓨터 분석에 의존했잖아요. 이 실시간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이 불완전한 현장 기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마감 직전 토토는 다릅니다. 일단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섭외를 마쳤고요. 우리 대표적인 게 서정환 기자겠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장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서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KCC의 하승진이 경기장에 오지 않았다. 이런 정말 이 기사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따끈따끈한 뉴스가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바로 이런 것처럼 현장 연결을 주축으로 해서 이 토토 마감 시간 직전까지 최대한 팀의 부상 변수, 분위기, 동정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이 배팅에 참고하도록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은 마감 직전 토토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감 직전 토토를 입력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앱을 다운로드 받는데 유료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베타 서비스 무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스포츠조선 웹사이트나 스포츠조선 모바일 앱 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셔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앱이나 유튜브에서 마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박 기자님 오늘 분석할 경기를 간단히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분석할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5일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NBA 9경기입니다. 총 9경기가 프로토 대상 경기고 그중에 3경기가 스페셜 N 77회 트리플 대상 경기인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 경기 한 경기 우리가 진짜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경기로는 이제 유타 재즈와 샌안토니오의 경기를 꼽았습니다. 프로토 대상 경기고요. 배당률 소개해드리면 유타가 승리할 경우 2.58배, 샌안토니오가 승리할 경우 1.29배. 그만큼 샌안토니오의 전력이 더 낫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핸디는 플러스 5.5점이고요. 핸디캡 매치 배당률은 유타가 1.76배,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1.68배인데 일단 그 첫 경기는 이제 유타 재즈의 안방에서 열리고요. 네네. 지난 개막전 첫 경기에서는 유타가 오히려 적재에서 샌안토니오를 이긴 적이 있죠. 네, 유타가 샌안토니오 홈 개막전에서 106대 91로 이겨서 좀 파란을 연출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조지일 선수가 22점을 넣고 로드니 후드가 19점을 넣어서 두 선수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샌안토니오를 격침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샌안토니오가 이 유타 그것도 안방에서 경기를 당했는데 조질 선수가 페이스가 좋습니다. 지금 평균 득점 21.4득점에 뭐 야투율 50% 넘고요. 3점슛 40% 넘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잘해지고 있는데 근데 며칠 만에 다시 리턴 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샌안토니오 선수들이 방심을 하지 않고 다시 붙기 때문에 좀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 경기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토니 파커와 데니 그랜, 이 샌안토니오의 두 가드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건데 그래도 샌안토니오의 전력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샌안토니오가 방심을 안 하고 좀 외곽 수비를 잘 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샌안토니오가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안토니오의 원정이지만 샌안토니오의 승리를 예상하는 방향으로 배팅을 하는 게 유리해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핸디캡을 감안하더라도 네네. 샌안토니오가 유리하지 않나.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의 우세로 이 예상을 마무리해 보고요.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이번 9경기 대상 경기 중에서 가장 쉽지 않나. 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좀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 바로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인데요. 일단 배당률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이 레이커스가 승리하면 무려 4.56배. 네. 그런데 골든 스테이트가 이기면 1.06배입니다. 네. 예, 이게 배당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핸디는 플러스 11.5점인데 핸디캡 매치 적용 시 배당률은 1.74배 대 1.70배 이렇게 대등해지는데 핸디 감안해도 네. 이건
뭐 답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골든 스테이트가 뭐 12점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레이커스 선수들이 많이 젊잖아요. 예. 디앤젤로 러셀이 지금 16.6점으로 득점 1등인데 여기에 뭐 줄리어스 랜들, 루 윌리엄스, 링영 등 주축 선수들이 다 젊기 때문에 좀 접전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또 주전 센터 모즈코프 선수가 뇌진탕 증세로 출전이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레이커스가 대패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게다가 골든 스테이트는 바로 오늘 열린 경기였죠. 이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 네네. 이 듀란트와 이 러셀 웨스트브룩의 예, 예, 대결에서 그야말로 대승 그렇죠. 122대 96으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틀 연속 경기죠. 저희가 이 배팅을 할 때 이 NBA 같은 경우는 이 백투백이라고 불리는 2연전 네. 그 중에서 두 번째 경기 이 부분을 굉장히 큰 변수로 여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체력이나 뭐 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기력 저하가 있는데 다 감안해도 골든 스테이트가 심지어 원정인데도 네. 핸디 감안해도 유리하지 않나? 또 골든 스테이트가 요즘에 클레이 탐슨이 좀 3점 슛이 안 들어가다가 오늘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일한 약점이 없어졌고 또 상대 센터가 그래도 좀 센터 수비에 약점을 보였는데 모즈코프 선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레이커스의 승산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 컨퍼런스의 전통 강호죠. 샌안토니오 그리고 신흥 강자 골든 스테이트의 경기는 뭐 마음 편하게 배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워싱턴과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네. 이 경기의 배당률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워싱턴이 승리할 경우 1.66배, 애틀랜타가 이기면 1.78배입니다. 그리고 핸디는 마이너스 1.5점이에요. 핸디캡 매치에서 배당률은 워싱턴이 1.77배, 그리고 애틀랜타가 1.67배입니다. 그러니까 배당률 차이가 뭐 양 팀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워싱턴이 지금 3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 컨퍼런스 최하위에 처져 있는데 반면 애틀란타는 3승 1패로 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애틀란타가 약간의 우위를 좀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워싱턴이 공격력은 나쁘지 않은데 그 수비가 문제예요. 평균 113점을 실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싱턴의 수비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애틀랜타는 지난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 레이커스를 분석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루 윌리엄스가 활약을 해서 네네. 예, 이제 무려 126점이나 내줬는데 사실 애틀랜타가 그 이전에 세 경기에서는 다 100점 미만대의 실점을 한 팀이에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애틀랜타는 수비가 좋고 네. 워싱턴은 수비가 안 되고 또 이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4쿼터에서 너무 못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 애틀랜타와 한번 붙었죠. 네. 안방에서 애틀랜타가 워싱턴을 114대 94로 이겼는데 그때 4쿼터 스코어가 33대 19였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 막판의 안정감. 네. 부데놀저 감독이 워낙 이 임기응변에 능한 감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 경기는 좀 애틀랜타의 우세가 좀 점쳐집니다. 네, 그리고 골밑이 중요한데 골밑에서 드와이트 하워드랑 폴 밀스앱 선수가 평균 32.5점, 20리바운드 합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골밑에서도 애틀란타가 유리하기 때문에 더 앞서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애틀랜타에서는 이제 마이클 스카, 뭐 티아고 스플리터 이런 선수들의 결장이 예상되는데 뭐 크게 지장 없어요. 네, 그렇죠. 어차피 뭐 후보 선수들이니까. 네. 네, 드와이트 하워드가 있으니까 이 경기는 핸디를 감안하더라도 또 원정인 걸 감안하더라도 애틀랜타의 우세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네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싱턴이 이제 홈에서 어떻게든 이겨야겠다 이런 발악 정신으로 한번 네. 개겨보겠지만 조널 선수가 뭐 상승세인 게 그나마 유일한 위안거리인데 그래도 골밑이 센 그 애틀란타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조널 믿지 마세요. 실책이 너무 많아요. 요즘.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토론토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이 두 네. 팀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아주 박터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즌 첫 대결도 기대가 되는데 자, 배당률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토론토가 객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토론토가 이길 경우 1.23배, 마이애미가 이길 경우에는 2.86배입니다. 핸디는 마이너스 6.5점이 걸려 있고요. 마이너스 6.5점이 그거죠. 토론토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5점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핸디캡 매치 배당률 네. 1.67배 대 1.77배입니다. 네. 자, 이 경기는 어떻게?
토론토가 최근 2연승이거든요. 그래서 3승 1패로 동부 컨퍼런스 5위로 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연승의 비결은 더마 드로잔, 카일 라우리 콤비의 맹활약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드로잔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무려 36.3점으로 아주 뜨거운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애미에서는 아마 드로잔을 막을 선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다득점이 예상이 되고요. 라우리도 평균 18.5점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두 선수가 한 50점 이상은 뽑아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지금 드로잔 선수가 개막하고 매 경기 최소 30점 이상을 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드로잔가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이 경기를 전망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드로잔을 어떻게 슬로우 다운, 네.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나 아무도 그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비 이후에 최고 슈팅가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아, 벌써? 네, 코비 그런 이후에? 얘기 있더라고요. 은퇴했으니까 코비는. 아, 그렇죠. 이 더마 드로잔이 더 대단한 게 이 선수가 이번 시즌 3점을 많이 안 쏩니다. 네, 경기당 뭐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경기 40점 넣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득점력이 원숙해졌다는 거고, 지금 마이애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경기에서 조시 리차드슨이라는 가드가 네, 무릎 부상 때문에 못 나와요. 네, 못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드로잔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어렵지 않겠는가. 네, 마이애미의 뭐 해법이라면 아무래도 골밑인데 하산 화이트사이드 선수가 19.8점, 13.8 리바운드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경기 모두 더블 더블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골밑에서는 마이애미가 우세가 예상이 되고 또 드웨인 웨이드가 이적을 했는데 타일러 존슨이라는 신예 선수가 좀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경기 연속 12점 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웨이드의 빈자리가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골밑에서는 뭐 화이트사이드의 존재감이 워낙 세죠. 이번 시즌 뭐 더블 더블 거의 20에 가까운 기록하고 있고 수비 존재감 크지만 네네. 이 드로잔 골밑까지 잘 안 들어가면 되거든. 간단히 말했어요.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퍼리미터에서 득점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핸디를 감안해도 토론토의 우세가 좀 예상이 돼요. 네, 아마는 6.5점 정도는 극복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물론 또 토론토가 안방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자,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 경기부터는 이제 점점 치열해지는 경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브루클린 네츠와 샬럿 네, 호네츠와의 경기인데 네, 네, 자, 배당률은 1.28 대 네, 2.62로 샬럿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게 책정이 됐고요. 네, 핸디는 플러스 6.5점입니다. 네. 그리고 핸디캡 매치 배당률은 1.67 대 1.77로 잡혀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가 그 주전 가드 제레미 린 선수의 부상인데요. 브루클린의 가드죠. 네, 그렇죠. 브루클린의 주전 가드인데 지난 3일 디트로이트전에서 햄스트링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2주 결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레미 린 선수의 공백이 너무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백업 포인트 가드인 그레비스 바스케스까지 발목 부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브루클린은 지금 셰인 라킨이나 도널드 스털링의 가드를 봐야 되는데 너무나 불안합니다. 잘 이름도 NBA 팬들 이름도 생소하지 않나요?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 선수에게 리딩을 맡긴다. 네, 불안해요. 근데 가드가 없어요 지금. 네. 이 가드가 불안하다는 거는 역시 뭐 경기 운영, 특히 4쿼터 승부처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예 4쿼터에 승부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포인트 가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포인트 가드 린에 빠져서 브루클린이 한 10점 이상 대피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핸디캡 매치에서는 아예 샬럿에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아, 예. 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죠. 이거는 뭐 다 감안해도 샬럿의 우세가 예상이 되니까. 네네. 샬럿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최근에 필라델피아와 붙었는데 필라델피아는 NBA를 정말 대표하는 바닥권 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유망주는 많지만. 네, 네. 전반까지 13점을 뒤지다가 네. 이 경기를 엎었어요. 네. 16점 차로 이겼습니다. 네네. 그런 분위기 상승세가 있고 시즌 개막에 사실 좀 좋지 않았던 이 바툼 선수, 네. 프랑스 출신의 니콜라스 바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 뭐 캔바워커나 이런 나머지 선수들이 건재하고 뭐 로이 히버트라는 이 덩어리 네. 빅맨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죠. 뭐 사실 뭐 크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또 다른 센터가 코디 젤러랑 스펜서스, 프랭크 카밍스까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 공세를 어떻게든 버텨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츠에서는 이 브룩 로페즈가 세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 공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경기는 뭐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샬럿의 우세가 예상되는 네. 그런 경기입니다. 아직까지 좀 일방적인 경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자, 이제부터 헷갈리는 경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카고 불스 대 뉴욕 닉스입니다. 네. 헷갈리나요? 저는 많이 헷갈렸어요. 네. 사실 준비하면서도. 배당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배당률은 시카고가 세게 잡혀 있습니다. 1.16배.
그리고 뉴욕이 3.33배고요. 네. 핸디는 마이너스 8.5입니다. 핸디도 굉장히 커요. 핸디캡 매치 배당률은 시카고가 1.72 그리고 뉴욕이 1.7이 이제 같은데 자 그만큼 시카고가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유리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최근에 보스턴한테 지기 전까지 3연승은 달렸기 때문에 동부 2위를 달리고 있는 영향이 좀 크지 않나 보이는데요. 그래서 전력적인 면에서 시카고가 좀 약간 우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배당률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시카고는 그 에이스 선수인 지미 버틀러가 21.3점으로 잘해주고 있고요. 네. 이적생인 웨이드랑 론도도 나름 잘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벤치도 또 미로티치, 뭐 맥더머 선수까지 다 터지면서 괜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우위를 점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뉴욕 닉스의 수비인데 뉴욕 닉스가 이번 시즌 가장 적게 내준 점수가 102점입니다. 답답하죠. 네, 그래서 또 이 경기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데릭 로즈. 네, 데릭 로즈. 시카고 불스의 한때 등불이자 네. 햇불이자 희망이었던 이 로즈가 뉴욕 닉스로 이적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시카고로 와서 그렇죠. 경기를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주목이 갈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경기는 시카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지금 시카고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컵스가 우승했거든. 그렇죠. 네. 이런 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랑 웨이드랑 내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다음 경기에 컵스 유니폼 입고 시카고로 오기로 했죠. 배팅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 그래도 그렇죠. 재밌는 내용이죠. 네. 그러나 저는 이제 뉴욕 닉스가 최근 부진한 분위기, 이게 또 수비에 대해서 이 호나체 감독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많이 연구도 하고 비디오 분석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분위기고 네네. 로즈의 방문 경기, 네. 시카고 방문 경기, 또 앤소니도 지금 요즘 절치부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시카고가 이길 것 같은데 네. 이 핸디를 감안하면은 저는 뉴욕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즉 약간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시카고가 이길 거는 같은데 과연 9점 이상으로 이길 것인가? 네. 핸디캡 매치에서 이게 성사가 될 것이냐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뉴욕도 2연패를 했는데 최근에 좀 경기력은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데릭 로즈랑 조아킴 노아도 지금 녹아들기 시작했고 로즈가 아무래도 친정팀에 가기 때문에 좀 분발을 해가지고 이 경기 굉장히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파워포워드 포지션에서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선수가 굉장히 키가 큰데 네. 이 선수 맡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호나체 감독이 아예 대놓고 포르징기스의 미스매치를 더 적극 활용하겠다. 네, 시카고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타지 깁슨이나 이런 선수들이 막아야 될 텐데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시카고가 우세한 건 맞지만 핸디캡 매치 배팅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네,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프로토 대상 경기이자 동시에 스페셜 N 77회 트리플 대상 경기를 세 경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이 그렇죠. 경기는 저희가 이제 스코어도 함께 네, 좀 전망을 해보는 시간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서부 컨퍼런스 경기입니다. 멤피스 대 LA 클리퍼스인데 먼저 배당률을 말씀드리면 멤피스가 2.23배, 클리퍼스가 1.40배고요. 핸디는 이제 플러스 4.5점. 핸디캡 매치는 배당률은 멤피스가 1.68배, 그리고 클리퍼스가 1.76배입니다. 부상자가 좀 네, 부상 이슈가 멤피스가 있는 경기예요, 그죠? 그렇죠. 멤피스가 아무래도 부상자가 많이 있는데요. 마이크 콘리 선수가 주전 가드인데 지난 경기에서 부상해서 복귀를 해서 20점을 넣어주긴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좀 불안한 면모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챈들러 파슨스 선수는 여전히 무릎 부상으로 좀 시즌 아직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마이칼 그린이랑 제임스 애니스라는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 나름 잘해주고 있지만 좀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크 가솔은 꾸준히 뛰고는 있는데 부진했다가 잘했다 이걸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전문 수비수인 또 토니 앨런도 막 부상해서 복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뭐 주전 5명이 다 부상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핸디를 감안하더라도 물론 이제 멤피스의 안방에서 경기가 열리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 경기가 클리퍼스가 유리하나 굉장히 접전이 될 것 같은 게 왜냐면 네. 양 팀들 요즘 공격력이 네. 바닥입니다. 아, 예. 너무 바닥이에요. 이 멤피스가 지난 경기에서 뉴올리언스의 80점대 게임을 해서 이겼는데 네. 야투율 35%를 이겼고요. 네. 이 LA 클리퍼스도 오클라호마한테 83점밖에 못 넣었어요. 네네. 그리고 졌거든요. 그러니까 양 팀의 이런 득점력 부진, 양 팀 다 공격을 못하면 그 경기는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아무래도 높겠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의견이 약간 다른데 네. 클리퍼스가 피닉스전에서는 116점을 뽑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디안드레 조던 뭐 크리스포 이 친구들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보고 네. 그게 바로 멤피스전이 아닐까. 네, 멤피스가 수비가 네. 좋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좀 터질 수 있다고 저는 약간
희망을 걸어 봅니다. 그렇죠. 좀 저희 의견이 엇갈리는데 네네. 일단 참고하셔야 될 거는 클리퍼스가 이제 좀 더 건강하고 멤피스는 부상이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경기인데 네네. 다만 핸디를 감안할 때는 이제 멤피스의 홈 경기라는 점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클리퍼스의 득점력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네네. 신중하게 배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대는 저는 한 많아야 90점대? 저는 클리퍼스는 한 100점 늘 것 같아요. 100점? 네. 그러면 100대 90. 혹은 멤피스가 100점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멤피스는 한 80점대 후반 정도 넣지 않을까. 100대 80 정도의 네네. 굉장히 큰 100대 한 경기네요. 88 정도 뭐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한 90대 80 정도 보거든요. 네. 네. 90대 80대. 그러니까 이 클리퍼스는 90대, 멤피스는 80대. 네네. 멤피스 득점력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아마 막 120점 넘는 다득점 경기는 아닐 겁니다. 네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배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프로토 대상 경기이자 스페셜 앤 77회 트리플 대상 경기는 뉴올리언스 대 피닉스와의 경기인데, 자, 뉴올리언스 이번 시즌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네, 5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배당률 소개해드리면 뉴올리언스가 1.43배, 피닉스가 2.16배, 핸디는 마이너스 3.5고요. 이 핸디캡 매치 배당률은 양팀 뭐 비슷합니다. 네. 뉴올리언스가 1.70, 피닉스가 1.73입니다. 자, 뉴올리언스가 승리가 없는데 네. 배당률은 더 낮아요, 그죠? 네. 좀- 약간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앤소니 데이비스 선수가 올해 워낙 무적 모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워낙 잘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앤소니 데이비스가 지금 평균 31.6점, 11.8 리바운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뜩이나 수비가 약한 피닉스라고 봤을 때 이 선수를 막을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는 주루 할러데이랑 타이릭 에머스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데 네. 대신 무명 포인트 가드 팀 프레이즈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친구가 13점 한 8 어시스트 정도를 해주면서 공백을 완전히 메우고 있는데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이 친구들이 좀 터지면은 뭐 승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네, 팀 프레이저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이 D리그 올해 선수였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좀 변수를 좀 말해주고 싶은 게 뉴올리언스 이번 시즌 3점슛 성공률이 26%예요. 26%. 슛 너무 안 들어가고 있고. 4개 쏴서 하나 던지는 수준이네. 그렇죠. 예. 게다가 이 에릭 블레서 피닉스에 가는데 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이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평균 25.5점을 올렸습니다. 네. 과연 뉴올리언스에서 이 블레소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피닉스의 자랑하면은 블레소, 브랜든 나이, 데빈 부커 가드 삼총사인데 네. 이 친구들이 굉장히 요즘에 잘하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또 TJ 워렌이라는 친구까지 22점 넘게 득점하고 있거든요. 뭐 대학 시절부터 워낙 뭐 득점력은 뭐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득점 경기로 가면 피닉스가 뭐 꿀릴 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100득점 이상 경기로 간다면 피닉스가 이길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그러면 저희가 스코어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100점대 이상의 좀 다득점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아무래도 트랜지션이 좀 빠른 팀이 만났기 때문에 네. 100득점 이상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 100득점 저는 한 110점대 양 팀이 좀 나란히 좀 이렇게 치고박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네. 그래도 뉴올리언스가 아무래도 네. 골 밑에 우세가 있고 어쨌든 뭐 최근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반등의 여지가 조금씩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뉴올리언스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배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피닉스 쪽에 좀 피닉스. 걸어보고 싶어요. 예, 사실 앤소니 데이비스가 혼자 뭐 50점을 넣더라도 지금 팀이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친구는 분명히 잘할 거지만 팀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주전 중에 2명만 잘하고 나머지 3명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득점 따먹기 양상으로 간다면 저는 화력에서 피닉스가 이길 가능성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피닉스가 이기면 배당률이 2.16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히 모험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배팅을 할 때 가장 또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 중에 네네. 하나가 배당률인데 그렇죠. 이 경기는 원정팀 피닉스가 잡을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래서 뭐 과감하게 한번 질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득점은 거의 뭐 유력한 경기고요.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로 이제 예, 댈러스 댈러스. 매버릭스, 포틀랜드 경기인데 이 경기도 이제 스코어 함께 봐야 되고요. 배당률은 댈러스가 1.90, 포틀랜드가 1.57입니다. 네. 그리고 핸디는 플러스 1.5점. 핸디캡 매치 배당률은 댈러스가 1.77, 포틀랜드가 1.67입니다. 네. 달라스 역시 개막 후 4연패를 당하면서 아직 승리가 없는 팀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차포를 떼고 경기를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덩 노비츠키가 감기 몸살로 결장했다가 한 경기 쉬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9득점밖에 못 올렸어요. 지난 네네. 경기에서. 지난 그래서- 경기 끝나고 네. 자기 너무 지친다고. 네. 이게 지금 시즌 개막 초반에 할 소리입니까? 뭐 감기 몸살 걸리면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또 않습니까? 나이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형인데. 네.
그래가지고 노비치키 선수가 좀 컨디션이 아직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또 주전 포인트 가진 데론 윌리엄스가 사타구니가 아프대요. 네. 그래서 일일 부상자 명단에 올라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네. 두 선수가 만약에 빠진다면 노비치키는 뛸 수도 있죠. 근데 네. 아무래도 차포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달라스가 좀 대패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데빈 해리스 선수도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네, 문제는 이렇게 가드진에 누수가 있는데 상대 팀 가드가 누구냐? 그렇죠. 릴라드랑 맥컬럼이에요. 네, 지난 시즌 이 백코트 평균 등급 따졌을 때 커리 톰슨 다음으로 2등 했던 팀이 바로 이 팀입니다. 네. 릴라드 맥컬럼이거든요. 백코트는 뭐 거의 뭐 NBA 최상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잘하는 그 릴라드랑 맥칼럼인데 릴라드는 평균 32.6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맥칼럼도 20.8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친구 합치면 한 53점 정도를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달라스는 이 친구들을 막을 가드가 없어요 지금. 없죠. 그래서 한 60점 정도 늘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선수가 합쳐서 네네. 그러면 이 경기가 약간 다득점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포틀랜드는 근데 또 웃긴 게 많이 또 점수가 나면 네. 가비지 경기가 돼버려서 네. 달라스가 경기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홈인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아. 네. 그럼 점수차가 이 경기는 예상하는데 참 그런 변수가 있군요. 댈러스가 워낙 요즘에 참 부상자도 있고 좀 경기력도 안 좋으니까. 네, 아무래도 장기 레이스니까 뭐 3쿼터쯤에 승부가 갈려버리면 주전을 다 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경기는 확실히 좀 뭐 포틀랜드가 사실 백코트가 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좋진 않아요. 네, 2승 3패인데 그래도 댈러스의 요즘 분위기가 워낙 또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이 경기는 좀 댈러스보다는 포틀랜드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점수대는 전 포틀랜드는 그래도 한 100점 넘길 것 같은데요. 무난하게. 네, 저는 오히려 그 공격력은 괜찮은데 릴라드가 한 3쿼터 이후에 좀 안 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 90점대 중반 정도? 90점대 중반. 네. 아, 그렇죠. 막 갑자기 생각나는데 또 하나 변수가 이 댈러스의 릭 칼라일 감독은 경기가 잘 안 풀리면은 템포를 낮춥니다. 로우 네. 템포로 가서 상대를 약간 좀 이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농구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러면 이렇게 합의하죠.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포틀랜드 한 90점에서 100점. 네, 예. 이 정도? 네네. 그 정도 점수로 보는 게 무난하고 전 그래도 100점 넘길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네. 릴라드랑 맥컬럼이 60점 넣으면 100점 가야죠. 근데 그렇죠. 댈러스는 100점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달라스는 한 80점대 후반 정도? 예. 그럼 이 경기는 뭐 그렇게 보고 핸디를 있습니다. 감안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포틀랜드인가요? 핸디가 플러스 1.5점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음. 이 정도는 충분히 음.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1.5점이면 버저비터로 거의 승패가 갈려야 되는 그 정도. 네, 접전에 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점수차가 좀 많이 날 것 같은 경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토 대상 9경기, 내일 열리는 NBA 9경기 모두 한번 따져봤고요. 더불어서 이제 스페셜 앤 트리플 대상 경기까지 분석을 마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방송은 내일이고요. 최용숙 기자 그리고 정지욱 기자가 진행하는 남녀 프로농구 4경기 분석으로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세훈 서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